그 스탠다드 이미지를 잘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그 외과 초음파학회에서 항상 가을에 건강검진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이렇게 스크리닝 얼트라사운드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도 또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기도 한데 되게 잘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크리닝 얼트라사운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간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초음파를 볼 수 있을까? 요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요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기존의 초음파를 많이 보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고민을 하셔서 표준 초음파라는 영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일단 요양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음파는 보험급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준 초음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표준 영상을 찍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영상을 무조건 찍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영상의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부터 5번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제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보시면 항상 그 초음파의 리미테이션이 있죠. 환자가 준비 안 됐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보기 힘든 환자라든지 장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극복을 하면서 효과적인 영상을 볼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양급여는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상급 초음파 보험급여가 되고 있고요. 표준 영상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정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상급 초음파는 14장을 찍게 되어 있고요. 자기만의 스캔 순서가 있습니다. 뭐 오른쪽 왼쪽 라이트 리버 레프트 리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에는 상당히 헷갈리고, 이거를 순서를 다 외워서 하는 분들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자기 그 스캔하는 그 루틴 스캔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간 자엽을 보고 우엽으로 넘어가면서 간담도 최대한까지 이렇게 해서 보는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캔 순서를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본 쪽은 막 여러 번 보게 되고 안 본 쪽은 계속 안 보게 되기 때문에 병변이 로스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본인만의 스캔 순서를 반드시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상품 초음파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간 자엽의 종단 스캔을 보고 이제 횡단 스캔을 보면서 우엽으로 넘어가서 종단을 보고, 그 다음에 그 6번에 나오는 대로 스프링 윈도우에서 파크라 스테이를 같이 보는 형식으로 일단 프로브가 진행방을 이렇게 됩니다. 일서를 생각해서 일단 상품 초음파를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간자엽에 대한 종단 스캔이고요. 거기서 지포이드 프로세스 아래쪽에 프로브를 스캔을 하게 되면 간자엽의 종단 스캔이 보이고요. 요 끝에 앵글이 살아있는지, 중간에 윈도우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놓치지 않는가를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랜스버스를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브레이커 포션에 대해서 포탈베인이 1번, 2번, 3번을 구분할 수 있는 구조에서 잘 나오는 거 보고요. 반드시 이 캡슐 아래쪽이라든지 일단 IVC 뒤쪽이라든지 S1이라든지 이런 곳에 방문을 많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루틴 스캔을 하면서 본인만의 스케줄에 의해서 빠짐없이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탈베인에 따라서 라이트로 넘어가 주면 이제 간의 가장 위에 엔테리어, 슈페리어 포션이 S8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프로브를 약간 내리게 되면 헤파틱베인이 보이고요. 더 내리면 다시 포탈베인 쪽으로 넘어가서 라이트 리버의 트랜스버스까지 빠짐없이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단 스캔을 하면 모든 초음파는 두 플랜을 보셔야 됩니다. 트랜스버스, 롱기튜디널 두 스캔을 보셔야 되는데, 라이트 리버의 인터코스탈 이제 간에 종단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GB 근처에 있는 5번과 그 반대편 횡격막 근처에 있는 8번을 전체 두고 보셔야 되고요. 항상 놓치는 것이 횡격막 끝에 이 롱 에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가리는 부분이 있는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GB가 보이는 S6번과 7번이 보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키드니가 보이면 좌하 뒤편의 가장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고요. 그 반대쪽에 횡격막 쪽으로 가면 7번이 또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어느 구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그멘트별로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잘 안 보이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뒤쪽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의 동단 스캔을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은 집이 아래쪽으로 CBD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기 때문에 그쪽의 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CBD라든지 바이덕트 같은 게 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정상에서 거의 보이지 않고 젊은 사람에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패스로디가 있으면 분명히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뒤에 케이스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인터코스탈, 라이트 헤파티 베인이 보이는 4개의 사분면이 보이는 뷰까지 해서 찍게 되고요. 그리고 췌장의 두부가 잘 보이는 뷰를 찍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를 이동해서 바디와 테일이 잘 보이는 뷰까지 찍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쪽으로 프로를 옮겨서 스플릿 윈도로의 파크레스 테일을 보는 뷰입니다. 보통 이제 14번을 찍을 적에는 이제 처음 초음파하신 분들 스플린과 키드니만 양쪽에 잡아놓고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14번 뷰의 주인공은 스플린도 아니고 키드니도 아닙니다. 스플린 옆에 있는 파크레스 테일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항상 가운데다 잘 잡도록 노력하는 스킨법을 익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스캔법을 하였습니다. 사실 14장만 찍는 분은 없죠. 대부분 이제 초음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20장 이상은 찍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더 찍긴 해야 되지만 이 뷰를 반드시 찍는 거는 공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의사도 초음파 스캔을 많이 공부하셔야겠지만 이제 환자 주비도 중요합니다. MPO가 되어 있는데, MPO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밥만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스모킹이라든지 이제 물을 많이 드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착안해서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칙이 필요하고, 만약에 방광을 볼 경우에 브레드 필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실에 적절한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중요합니다. 담배를 피고 오면 일단은 바울가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초음파에서 가장 취약점이 이제 바울가스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수출이 많거나 그래도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하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환자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슈파인으로 이렇게 누워있을 때보다는 환자를 레트럴 데크에 있어서 포지션을 하게 되면 리버가 좌측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횡격막 위쪽에 있는 게 좀 더 잘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슈파인이 잘 보이면 사실 상관없지만 그 포지션 체인지를 매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체인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호흡 조절이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파인보다는 레트럴 데크 밑으로 쌓게 되면 리버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담당이나 담도가 잘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기억하고 계셨다가 안 보일 경우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크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크레스 관찰하는 거에 장애를 많이 받죠. 그 바울가스라든지 아니면 스토막 내용물,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봤는데,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바울이나 아래쪽으로 내리기 위해서 세미 일렉트 포지션을 하게 되면 좀 잘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포지션, 다른 그 환자 협조도 필요한데 그것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음파를 하시면서 제일 처음 환자 영상을 잘 보이기 위해서 환자한테 요구하는 게 이제 호흡 조절일 것 같습니다. 숨을 들이게 마시게 되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방어막이 밑에 가리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리버가 좀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호흡을 들이마시는데 다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간 초음파를 보실 적에는 호흡을 들이마시거나 배를 불러 나오게 해서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초음파 볼 때 이제 환자 누구세요? 그래서 배블록 하세요 하기 전에 그냥 누워 계세요 그러면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대부분 환자들 배를 홀쭉하게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안 보입니다. 일단은 간도 잘 안 보이지만 파크레스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배블록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 윗배를 많이 블록하죠. 윗배 볼록하는 것보다는 사실 아랫배를 볼록하게 하세요 하는 게 일반적으로 바울을 더 많이 내리기 때문에 효과는 더 좋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프로브도 약간 컴프레션 해줄게 주면은 여기 뭐 넥, 바디, 테일까지 어느 정도 파크레스 잘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프로브도 약간씩 이동하면서 바디, 테일이 잘 보이고 헤드를 잘 보일 경우에 조금 더 헤드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는 한 대 포지션 체인지를 했죠. 레프트 데크피터스 해주게 되면 리버가 이제 자체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볼을 적절하게 압박해주면 바디 테일 쪽으로 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 모든 게 조합으로 돌아가야 이제 영상을 구현하는 거지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적절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초음파는 써본 적이 없는데요. 예전에 이런 초음파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병변이 거의 구분하기 힘들죠.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장비고요. 저는 초음파실에 일단은 이제 딱 앉아서 환자 옆에 있으면 조명서부터 모든 거를 제가 다 컨트롤합니다. 사실 처음 초음파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왼손을 가만히 있고 풀만 열심히 움직이시는데 초음파를 이제 많이 하실수록 왼손이 더 바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한 초음파 영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널에 대한 그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왼손이 훨씬 더 바빠집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또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조절이 중요한데요. 너무 이렇게 2D를 올리게 되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병변을 놓치죠. 그래서 보통은 2D 볼 적에는 50 정도 맞춰주는 게 일반적으로 공부되고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요즘 초반 장비가 좋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있습니다. 15 정도 맞춰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먼저 시간에도 강의에 계속 나왔던 타임게임 컴펜세이트인데 요새는 이제 초음파 장비가요. 근데 장비 이제 하이엔드나 아니면 초음파 장비가 이제 좋은 것은 본인이 프로볼이 이동하는 거에 맞춰서 초음파 장비가 거기에 맞춰서 타임게임 컴펜세이트를 계속 자동으로 조절해버립니다. 2D 그것도 자동으로 조절하고요. 그렇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보급형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패널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왼손이 굉장히 바빠지죠. 그래서 타임게임 컴펜세이트는 보통 이제 초음파를 딱 대시면 자동으로 조절되지만 굳이 이제 패트리버가 심한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조절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도 보통은 이제 50, 60 정도에 맞는데 너무 낮추면 이제 성그러지기 때문에 영상이 거칠어 보이고요. 너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병변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커스도 계속 나옵니다. 포커스를 너무 이제 올리면 밑에 게 안 보이고요. 보통 이제 요새 왕 포커스는 투 포커스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포커스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보통 중간에서 약간 아래 정도 놓고 쓰고요. 중간 정도에서 놓고 쓰신다고 될 것 같습니다. 뎁스. 이제 처음 초음파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뎁스를 조절을 잘 안 하십니다. 일부 자신이 보고자 하는 장기가 너무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뎁스를 깊게 하면 조그맣게 보이고요. 뎁스를 너무 낮게 해주면 이렇게 잘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보고자 하는 장기가 정중앙에 대부분의 80% 정도의 그 화면을 차지할 수 있도록 뎁스를 계속 조절해가면서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초음파 보는 영상이고요. 그럼 이런 초음파를 좀 선생님들께서 잘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처음 초음파하는 선생님들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보다 그렇지 않거든. 초음파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 꺼려 하시면 계속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거 지금 앞으로 슬라이드는 초음파를 보실 때 좀 더 병변을 좀 잘 관찰하고 병변을 놓치지 않는 방법 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드시 초음파는 투플랜에서 보게 됩니다. 트랜스버스, 롱지튜드널 두 개에서 봐서 병변이 있어야 진짜 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닌 것도 있죠.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맨날 헷갈리시는 건데 이거 GB를 봤는데 펀더스 부위에 이렇게 메스같이 저있고 메스같이 원이 쭉 꽂아 있는 게 보이는데 다른 플랜에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뒤에 있는 바울이 GB는 그 엔테리어 리버의 바닥에 있잖아요. 엔테리어, 인테리어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바울이 바로 영향 간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티팩트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플랜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제 같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역시 포스테리어에 보이지만 이쪽에는 바울가스가 많기 때문에 실제 보면 없는 병변이 이렇게 아티팩트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테리어는 별로 없는데 포스테리어는 바울가스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이덕트 같이 가는 관이나 CBD 같이 이런 것들은 사실 원플랜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덕트가 굉장히 가느들한 거를 투플랜에서 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원플랜에서 보는 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죠. 여기 레프트 리버의 그 3번, 2번, 3번 구역에 대한 여기 포탈베이 지나고 밑에 바이덕트가 좀 늘어난 게 보입니다. 이게 이게 뭐 그 포탈베이의 베리에이션이니까 왜 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더블 사인이 보이면 이것은 무조건 퍼더스터 워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제 초기 때 콜란지오 카시노마나 이런 거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환자는 일단 19년도에 했다는 환자가 계시는데 일주일에 훨씬 더 라이트 리버가 바이덕트가 다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러면 포탑이 바이덕트가 늘어나는 건지 어떻게 구분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도플러 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요 한 컨테, 요 사진만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면 됩니다. 바이덕트는 딜라테이션이 되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고요. 포탑에는 꼬불꼬불하지 않아요. 이측선으로 쭉 올라가요. 이만하면. 그러니까 그건 한 번만 익혀주시면 사실 구분이 어느 정도 되시고요. CT나 퍼져 워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병변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죠. 1년에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외래에서 1년에 서너 분 정도 코안지옥 하시면 나오고 얼리 디텍션 돼서 초음파는 굉장히 얼리 디텍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CT가 안 보입니다. 초기 때는. 근데 얼리 디텍션 돼서 지금 환자분 거의 80~90%는 다 몇 년째 잘 수술하고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환자는 좀 특이하죠? 초음파에서는 매스가 고에코로 보였어요. 그런데 알파피토프린이 6200까지 올라갔어요. 이걸 보고 괜찮다고 할 의사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봤죠. 저희 병원에 CT가 있기 때문에 바로 찍습니다. 찍어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알파피토프로테인이 높지 않았다면 저 이상 워크업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워낙 높았기 때문에 MRI 찍어봤더니 CT에서 안 보이는 매스가 보일 수 있다. 이게 보여주는 이유는 모든 장비는 완벽한 장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의심되면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해결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파크레스를 보실 때 파크레스 테이블에는 앞에 이제 스토막이 있기 때문에 스토막 가스라든지 바로 가스가 있으면 파크레스 테이블이나 이제 좀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이제 물을 마시면 이제 좀 보이게 되죠. 근데 책에는 보통 300c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500cc 이상은 마셔야 성인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작은 여성이나 이런 300cc 보일 수 있지만 여성은 500cc 이상 마셔야 되고요. 마시고 나서 10분 있으면 다 주대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5분 정도 좀 넘어가 10분 이내에는 꼭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음파의 가장 취약점이죠. 여기 보시면 에코가 똑같습니다. 리버 에코랑 메스 에코랑 똑같으면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해만종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HC 같은 경우에는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항상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도플러를 꼭 띄워보고 도플러에 그 혈관이 토전되어 있나 이런 것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음파 볼 때 레프트 리버에 꼭 찢죠. 그리고 캡슐 바로 밑에 그리고 그 RBC 밑에 있는 그 윈도우가 가려지는 곳에 문제가 없는지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쪽에 병변 놓치면 병변이 있으면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난 끝까지 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라이트 8번에 그 다이프레 아래쪽으로 캡슐 아래쪽으로 저혈구 병변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 구조상 이제 포칼패 스페어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매스랑 구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칼패 스페어링이 많이 생기는 부위인지 아닌지 이런 걸 감안하고 언더라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추가 워크업을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강이 있는 바로 밑에 병변이 있으면 많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거는 뭐 헤파티 시스트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시스트가 있는데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를 보시면 리버만 한정해서 보시면 레프트 리버 끝에 그리고 포탈베인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루틴 스캔을 다 해가면서 캡슐 아래쪽 그리고 그 다이프램 끝에까지 다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초음파를 잘 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초음파 장비라든지 뭘 할 때는 기본 이렇게 잘 보이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소가 넘어갈 만한 특별한 구석에 있는 곳에 병변을 잘 찾는 게 초음파를 잘 보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초음파 필수 영상하고 또 엔드-투-엔드 테크닉에서 좋은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외과 의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걸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포인트만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그 엔드-투-엔드 테크닉하고 어떤 걸 짚을 수 있을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 초음파를 하신다 그러면
그 어떤 장기 내가 뭐 예를 들어 상부부 초음파를 보신다면 상부부 초음파의 기본 루틴으로 봐야 될 장기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으로 봐셔야 될 올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올간은 사진 찍는 이게 처음에 표준 초음파를 보실 때 초음파를 사진 찍는 거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실제 그 주변에 있는 병변을 생각을 안 하고 사진 찍는 것만 집중을 하시는데 일단은 사진을 잘 못 찍으셔도 돼요. 일단은 표준 초음파 영상이 익히셨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초음파는 연속된 손상이거든요. CT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를 해서 슬라이스 중간은 이렇게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간이 있지만 초음파는 그 아티팩트라든지 바이오가스라든지 문제가 되는 가리는 면이 없다면 중간에 끊어지는 면이 없어요. 전부 다 연속 손상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쪽 끝에서 내가 보는 장기의 끝까지 다 본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일단 병변 노출 가능성은 가장 적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이제 바이오가스라든지 환자가 협조가 안 된다든지 잘 초음파를 보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쉽게 그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게 호흡 조절. 호흡을 들이마시세요. 호흡을 내쉬세요. 환자를 계속 괴롭히셔야 돼요. 환자가 힘들게 초음파 끝나고 나면 진땀을 흘릴 정도로 환자한테 요구를 많이 하셔서 충분히 내가 영상을 잘 얻는 거를 집중을 하시면 일단은 뭐 큰 중요한 거는 다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외과 초음파학회에서 항상 가을에 의료 봉사 해가지고 저희 초음파 가거든요. 근데 저도 주로 이제 외과 의사들이 그 포커스드 얼트라사운드를 많이 하지 스크리닝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저도 근데 스크리닝 하면서 아까 이제 놓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갔다 오면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이제 이런 스크리닝 초음파 이렇게 배우거나 아니면 같이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돼서 나중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